자, 이 장미꽃이 피는 5월에 치러진다 해서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별 지지율에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문재인 대세론이 현재까지는 큰 흔들림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죠. 30%를 넘어서는 그런 대세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20% 벽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또 눈여겨볼 대목이 안철수 전 대표 역시 한 서너 달 정도 10%대 밑이었는데 10% 벽을 넘어섰다. 그래서 30%, 20%, 10% 벽을 형성한 게 특징이고요. 또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가 그 황교안 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로 거의 6% 가까운 그런 지지를 얻는 것으로 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전에도 30%, 지금도 30%. 이게 이제 계속 오르지 못하고 어떤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아마도 안희정 지사의 존재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도 사실은 막히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중도층의 이제 호감이 높은 안희정 지사가 대거 지지를 이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또 야권 성향층들의 어쨌든 지지만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공세에도 불구하고 또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쨌든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헌재에서 결정이 난 상황에서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들, 그다음에 사저 정치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심판론 기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30% 선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중도 또는 보수층에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황교안 대행이 어쨌든 사라지게 되면서 일단 이제 갈 곳을 잃었던 이 보수표에서 이런 심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를 통해서는 이번 대선의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그러면 오히려 보수층의 수용도가 있는 야권 후보지만 중도적 성향에 있는 후보들에게 후보들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의 지지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사표가 아니라. 예. 그런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이제 안희정 지사라든가 또 야권 중도 후보에게 다소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지지하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나마 중도에 가까운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겠다. 네. 이런 표가 남아 있다는 건데 그래서였을까요? 상당히 지난번 그 조사 때 이제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진 뒤에는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약진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탄핵 국면, 탄핵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그 원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예. 그렇지만 탄핵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탄핵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권 교체 이후의 모습들을 한번 미래를 그려보자. 과연 문재인식 적폐청산으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안희정이나 아니면 안철수식의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미래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놓고 그 유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안희정이나 안철수로 돌아서는 것도 그런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짧게 분석드리면은 20%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론에서 지지율을 딱 어떤 수치가 어떤 기준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의 이제 20%가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이제 10% 정도로 줄였고 조금만 더 하면 10% 한 자릿수 이내로 그 격차를 줄이면서 상당히 어쨌든 기대감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제 의미를 봐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층 30%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당 후보가 20%를 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쨌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쨌든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안희정이 이제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어쨌든 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높게 나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도 성향층 또는 이제 보수 성향층에서도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한 10%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지지율을 같은 경우는 한 이제 5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예. 후보의 지지율 합하면 60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후보들의 지지에는 민주당 지지자 이외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좀 쏠려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경선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입 절차가 간소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은 인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ARS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정보들을 알려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다른 정당의 지지층 또는 중도 보수의 고령층 유권자들이 이런 절차를 수월하게 하기는 사실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와 격차를 전체 지지율에서는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경선에서의 격차는 사실 약간 더 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것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탄핵 정국에서 두드러졌던 게 바로 이제 인물이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아직 지지율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10%를 뛰어넘는 게 없는데 반전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다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민주당 내 경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저도 뭐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난번까지 탄핵 이전까지 1차 국민 경선단을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165만 정도 모였는데 예. 이 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수도권이 52%나 됩니다. 그리고 예. 안희정 지사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지지 기반인 충청권이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호남은 거의 20% 수를 어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남권이 한 20%,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선거인단 규모가 예. 이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기대했던 만큼 충청권 출신의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으로 많이 등록하지 않았다. 아하.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될 길은 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의장 대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 조금의 상승세는 보였지만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지율 면에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퇴장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이제 의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인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반사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그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황교안 대행도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은 안희정 지사에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은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이 중도층에게 또는 중도 보수층에게 안철수 전 대표보다 더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안희정 지사의 존재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도 제약하는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것이 민주당의 경선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로 확실시 되어가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쏠려있던 중도 또는 중도 보수층의 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일정 부분 이동하게 되면서 그때는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제법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번 황교안 빠진 자리를 홍준표 존칭은 다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후보별로 보면 인물로 봤을 때 황교안 빠진 자리를 홍준표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는 그걸 보여주는 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래도 황교안 대행의 빈자리를 많이 흡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상당표가 또 이제 안철수, 안희정 후보 지사에게로 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연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지금 부각되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홍준표 지사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뛰어넘을 후보가 없다라는 점, 예. 그리고 친박 성향의 후보들,
그 다른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대선 주자감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들이 여론조사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지금 상당한 표를 얻고 있는데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써왔습니다. 예.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 그래서 친박에 대해서도 강성 친박에 대해서도 양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양아치 친박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둬왔고 그러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5점 몇 %의 이런 표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 표를 흡수하는 그런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한 거지만은 과연 이런 것이 나중에 경선이 본격화될 경우에 친박들의 집중 공세를 그 홍준표 지사에게 겨냥이 될 텐데 그런 거를 본인이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하면서 홍준표 지사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이제 황교안 대행의 기존 지지층의 특성을 보면은 보수 정체성을 매우 중시하는 특성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있는 어쨌든 바른정당에도 이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연한 그런 보수 후보들을 보다는 어쨌든 보수 정체성이 뚜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홍준표 지사, 뭐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제 뭐 별명도 얻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홍준표 지사에게 지지가 많이 쏠렸다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보수의 선명성을 가져서 갔긴 했지만 또 이른바 안티 홍준표도 많다는 말입니다. 표의 네. 확장성을 봤을 때 한 20% 넘어가려면 네. 중도도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 지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홍준표 지사가 과연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져가느냐 여부는 이거 제3지대의 성공 여부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한 20% 지지율을 가져가게 되면 제3지대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제3지대 성공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인데 예. 만약에 한 10% 내외 정도만 하게 되면 제3지대의 어쨌든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준표 지사 상당히 이제 보수 진영 후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제 행보들 중에서 굉장히 보수에 어필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호감도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 이제 비호감도가 높게 되면 표의 확산성이 제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어쨌든 이제 과격한 언어가 주목을 끌립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지지가 제약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소하고 지도자의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호감들을 줄여 나갈 것이냐 이것도 홍준표 지사에게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알려진 대로 이 서문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찾은 곳이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친박계에서는 왜 거기냐? 장소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홍준표 지사는 안 바꾼다. 이렇게 설전까지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장민정 의원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대구 서문시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몇 달 전 큰 화말을 겪기도 한 대구 서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비마다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친박도 아닌 홍 지사가 그런 곳에서 대선 출정식을 한다는 게 친박 중에 친박 김 의원 눈에는 거슬렸나 봅니다. 홍 지사님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운다고 지워지는 겁니까?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홍 지사가 아니죠. 어떤 말로 응수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참 의의가 없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앞으로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마요. 괜히 아들 이야기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김진태 의원을 애라고 표현하며 깎아내렸는데요. 검사 출신인 두 사람, 나이는 10살 차이가 나지만 사법연수원은 4개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나저나 점점 더 독해지는 홍 지사의 발언, 정말로 스트롱맨, 한국의 홍 트럼프가 되기로 굳게 결심한 모양입니다. 한국에도 이제는 지도자가 스트롱맨이 나와야 돼. 이제 세계가 스트롱맨 시대인데 한국만 이 좌파 정부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 우파 스트롱맨 시대를 한국도 해야지.
실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불출마의 최대 수혜자가 홍 지사로 나오다 보니까 이 김진태 의원 말고도 여기저기서 견제구가 날아오고 있죠.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수 세력의 스트롱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의 빨대 꽂은 스트로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잘못 나와서 스트롱맨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수도권 출신의 원유철 후보가 그 영남권 출신의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대결인데 뿐만이 아닙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한마디씩 던졌는데요. 단순히 지지율 때문이 아닐 겁니다. 홍 지사 특유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으로 앞으로 대선판을 흔들지 않을까 대선 주자들이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보수 후보 또 한 분 짚어보도록 하죠. 유승민 의원인데요. 뭐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은 기대했던 것만큼보다 안 뜬다. 지금 많이 좀 가라앉은 분위기. 이걸 어떻게 좀 벗어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후보들의 다 문제죠. 그 문제인데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기문 전 총장 그리고 황교안 대행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 이익을 전혀 획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범보수 후보 단일화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른정당 지지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또 다시 연대를 하느냐라는 또 그런 부정적인 그 시각을 줬고, 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의 정치인이라는 그런 또 낙인 찍힌 부분들이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꽉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차츰 어떻게 보면은 강성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이라든가 제3지대 쪽으로 방향을 턴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사실 지지를 넓히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의 이제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라든가 개혁적 보수층인데 이미 야권으로 많이 이탈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YTN과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실시를 했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한 바로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29명을 실시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